공장이나 빌딩이 매매 점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수원에 위치한 우리 기술사 사무소를 운영 중이며 수원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현직 기술사 이길범입니다. 공장이나 상가, 오피스, 빌딩 등 건축물 구입은 우리에게 가장 큰 투자일 수 있으나 일반인들은 매도자의 건축물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며 부동산 중개 업체에서도 건물 가격에 대해서는 흥정을 하고 알 수 있지만 건물 곳곳에 숨어있는 하자 사항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 시공 기술사에 의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설비 등 건물 전체를 점검하여 매수자가 하자 및 건물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매도자의 거래에서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특히 아래 6가지 이유로 매매 점검을 권합니다. 첫 번째, 건축물의 하자를 찾아내서 매매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을 확인하고 들어가니 건물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자 내용을 파악해서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자에 있는 건축물 매매를 하지 않아서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가의 점검으로 믿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매수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건축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장 건물 매매 시 건축물 대장에서 파악할 내용은 먼저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지 면적이나 연면적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중개할 때 이미 설명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건폐율, 용적률을 확인하는 이유는 내가 이 공장을 매매해서 들어갔을 때 증축이라든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건폐율이 40%인 대지에 이미 40% 가까이 건축이 되어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공장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용적률 또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법정 100%인 용적률에 현재 95%로 건물이 시공되어 있다면 5%의 여유밖에 없기 때문에 증축하기 쉽지 않아서 다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을 보시는 이유는 불법 건축물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보시게 되면 이 공장은 본 공장 외에 다른 4개 건물이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외에 다른 건물이 있으면 그건 불법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불법 건축물은 시 당국의 철거 명령이라든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건축물 대장 발행은 정부 24에서 언제든지 발행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거는 제가 직접 점검을 하면서 발견된 하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균열이 일어난 상황인데요. 건물의 콘크리트 균열은 누수를 유발함과 동시에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균열 보수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건축물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폭시 바닥입니다. 에폭시에 균열 및 파손이 있는 경우 지게차에 의해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되고 추후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먼지 및 이물질이 발생되어 공장 내부에 먼지가 많이 발생되므로 근무자들의 호흡에도 좋지 않고 제품에 먼지가 달라붙어 제품 하자로 연결되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철골 기둥입니다. 철골 기둥 사이즈와 콘크리트 강도 등 건물 구조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공장 매입 후 호이스트나 크레인이 필요한 경우 설치가 불가한 건축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치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건축 전문가에게 의뢰하시는 게 좋습니다. 천정에 회색으로 보이는 저런 판넬이 있을 경우 지붕 판넬을 교체했다던가 아니면 그 지붕 판넬에 덧방을 했기 때문에 지붕에 무슨 문제가 있겠구나 하고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공장 매매 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판넬을 조사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를 덮어두고 공장을 매매하게 되는 경우 누수가 발생되어 기계장치에 물이 떨어지면 누전 및 기계 손상으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제 지인 같은 경우도 이런 누수로 기계장치 피해가 가서 약 1억 5천만 원 정도의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꼭 지붕에 올라가셔서 점검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풍구입니다. 비가 올 때 환풍구 부분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벽체에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환풍구 밑에 빗물 자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누수 여부를 간단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전기 분전함을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이 공장에는 전기 용량이 얼마가 들어가 있으며 내가 공장에 필요로 하는 전기 용량은 얼마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기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매매 전에 승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매매 전에 매도인에게 승합을 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매매 후에 본인에게 맞는 전기를 한전에 승합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단기 여유 유무도 확인해야 하며 내가 공장을 매수하고 입주했을 때 최소한의 돈으로 인테리어를 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전기 트레이 살펴보겠습니다. 공장 매매하실 때 전기 트레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공장 기계장치에 전원 공급을 할 때 전기선들이 바닥으로 지저분하게 지나가게 되고 그 선들로 인하여 사람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지게차 등 중장비에 선이 깔려서 전원이 차단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공장 매매할 때 전기 트레이가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방수턱을 보겠습니다. 옹벽 하부에 방수턱이 있다는 것은 우기 시 건물 옹벽에 공장 쪽으로 내려오는 물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입 전 우기에 공장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붕을 보시면 이 부분은 무단 중축으로 보이며 행정당국에서는 철거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건물에 덧대어 있는 부분은 건축물 대장에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판넬 오염을 보겠습니다. 판넬 벽체에 저렇게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은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물받이가 기능을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며 물받이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 물받이 교체 비용을 매도자에게 청구하든지 아니면 교체를 요구하고 입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컨테이너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면의 컨테이너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이것 또한 불법 건축물입니다. 매도자에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는 부동전 수도 꼭지로 설치되어 있어야 동파로 인한 수도 공급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판넬 및 의자 베이스 파손을 보겠습니다. 판넬 하부에 있는 의자 베이스가 절단 및 파손되어 있어 이 부분으로 빗물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도자에게 보수를 요청하든지 아니면 매도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드레인 살펴보겠습니다. 드레인에 녹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드레인이 막혔던지 아니면 드레인에 균열이 있을 확률이 큽니다. 매도자에게 보수 요청을 하든지 매도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강토 옹벽 보시면 균열이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은 경사면 같은 경우에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쌓는 것이며 쌓을 때는 서로 맞물려 쌓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공장 쪽으로 누수 및 토사가 유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태가 지속하게 되면은 옹벽이 무너져 내려 공장 쪽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옹벽 소유주에게 보수를 꼭 요청하셔야 됩니다.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창호가 페어글라스 16mm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철 냉방 및 겨울철 난방에 불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매수 시 판넬 두께 및 창호 두께를 살펴보는 것이 유지관리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옥상 점검 사다리가 없을 경우 옥상에서 누수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지붕 물받이에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였을 경우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꼭 필요합니다. 없다면 공장 매수 후 안전사다리를 즉시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붕 강판이 새로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최근에 지붕 누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 전 비가 오는 날을 선택하여 공장을 방문하여 지붕 누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수가 계속된다면 매도자에게 보수를 요청하든지 매수 금액을 낮춰서 입주 후 보수를 해야 합니다. 화학약품 공장이나 냄새가 심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 같은 경우 이런 식의 무동력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는 공장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 후에 설치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설치 후 누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받이 파손 및 쓰레기로 인해 여름철 집중호우 시 물이 넘쳐서 공장 내부로 유입될 수도 있고 외부로 넘칠 경우 외장 판넬을 오염시킬 수 있으므로 물받이 점검을 잘 해야 합니다. 매수 시 물받이 교체 비용을 매도자에게 청구하든지 매수 금액을 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받이에 물이 가득 있다는 것은 드레인이 막혔던지 물받이가 욕구배 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낙엽 등 청소를 잘해야 하며 욕구배가 되어 있다면 보수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공장 안에 물폭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붕 판넬과 벽체 판넬 만나는 부분 실리콘이 미시공되어 있습니다. 지붕 판넬과 벽체 판넬이 만나는 부분에 실리콘이 미시공으로 우기 시 누수의 원인이 됩니다. 매수 시 매도자에게 실리콘 보수 비용을 삭감하든지 매수 비용을 깎아야 합니다. 기존 지붕 판넬이 짧게 시공되어 있어 공장 내부로 누수가 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매수 전에 비가 오는 날 공장 방문을 한 번 더 하여 누수 여부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지붕 판넬에 고래 고무 패킹을 끼우고 실리콘 작업이 되어 있는 건물에는 누수가 발생될 소지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이런 장치가 없어서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매도자에게 보수 요청을 하고 그 뒤에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붕 누수로 인해 후레싱 부분에 시공되어 있는 실리콘 경화 현상으로 조만간 실리콘이 터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 매수 후 바로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동력 팬 고정 불량. 자연 바람으로 돌아가는 무동력 팬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지 않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좀 더 방치한다면 지붕 후레싱이 뜯겨질 소지가 있고 실리콘 방리로 인해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동력 팬 하부에 우레탄 폼을 주입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누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추후 누수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성면 슬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제품이지만 현재 이 공장 지붕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장 관계자들의 건강에도 좋지 않으며 추후 철거 시 많은 비용이 발생되므로 공장 매수 시 이 비용도 꼭 삭감하는 계약을 하는 게 좋습니다. 공장 주변 유형 축구에서 빗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름철 집중호우 시 공장 대지에 물난리가 나므로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겉면에 잔디가 부족할 경우 여름철 호우 시 빗물에 의해 비탈면이 깎여 나가면서 산사태가 되므로 철저히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정화조는 단독 정화조인지 시하수 관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오수 바지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대지 내에 지하수를 사용하는지 상수도를 사용하는지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공장 내에 기숙사가 있는 건물이나 워터젯 같은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공장에는 상수도 인입 간격을 크게 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체크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점검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크고 작은 문제점들은 매매 후 입주를 하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여 입주 후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되어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전문가를 고용하여 꼼꼼하게 체크 후에 입주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